예, 네 분께 다 말씀드릴게요. 예, 모두 다 금융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3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총 여신 규모가 4,059조입니다. 그런데 정책금융이 1,939조입니다. 그래서 47.8%, 거의 50%가 정책금융에서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가계 신용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 표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느껴지시죠? 예, 그래서 이 금융시장의 왜곡이 일어나고 부동산 쏠림 등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금융의 소프트 랜딩, 다운사이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정책금융의 증가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 선언한 지가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고 최근에 연준이 비컷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25bp를 인하해서 이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조치 이런 정책들을 정리하고 업역을 정상화, 구조조정해서 다시 주력 분야에 집중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신보 이사님께 묻는데요. 이 비전문 분야로 업역이 확대되고 긴급하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신보기금의 재무 실적도 지금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운영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년의 재정운영의 적자가 1조 8,330억입니다. 맞죠? 네? 아까 매출채권은 이익 났습니다. 내가 다시 자료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 잘못하셨는데 최근 5년간 신용보증 계증의 부실률 현황도 보면은 2021년도 대비 2배 수준 3.6%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수행한 여러 활동들 가운데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을 막론한 경영지원 활동 등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다수의 정책금융, 공공기관 등의 기존에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상당히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 위기 때 한시적으로 공동대응 거버넌스 구축한 건데 이거는 혹시 그 보완을 위한 거지 중복 업무를 취급하라 이런 뜻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신보가 대한민국 간판 정책금융기관으로 고유 업무를 보면 일반 보증, 유동화 회사 보증, 보증 연계 투자, 구상권 관리, 경영지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종합관리, 중소기업 팩토링, 수탁사업으로는 매출채권 보험, 산업기반 신용보증, 문화산업 완성보증, 녹색보증, 녹색공정전환 보증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생소한 분야 담당하면은 매뉴얼 없으면 업무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부여된 업무 중에서 일부를 타 정책금융에 좀 이관하든지 아니면 민간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에 답변을 해주시고 주근공 사장님. 네. 주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근공도 지금 대입 현저액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 1,445억 일어났죠. 네. 지금 주근공 1,445억은 10년 동안에 900억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주근공이 얼마나 튼튼한 회사였습니까? 근데 지금 망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정부 질문 때나 올해 현안 질의 때도 HF하고 허그 기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허그와 중복 사업 보면 전세자금 보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중도금 보증, PF 보증 등이 다 중복되고 있고요. SGI 중복도 보면은
전세자금 보증, 반환 보증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전세금 반환 보증 같은 경우에 거의 똑같아요. 보증 90% 하냐, 100% 하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동안에 했듯이 이행보증성 보증은 허그가 맞고 금융성 보증은 HF가 맞고 이렇게 서로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금융을 공급자 유지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유지의 정책으로 좀 바꿔서 이 금융을 좀 특히 허그하고 HF는 합병해도 좋은데 합병이 불가능하다면 서로 상품을 좀 서로 겹치지 않고 그래서 좀 남는 여력이 있으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하나 얘기해 보면 자산관리공사도 이번에 보니까 연도별 배당 37.4%나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로공사 주식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팔 수 있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예? 팔지도 못하는 주식 받고, 예? 출자로 받고, 배당은 현금 나가고, 그래도 되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주공공 사장님, 네. 거기도 지금 배당률이 보니까 올해는 안 했는데 작년 2000년도 22년까지 35% 배당하고 있어요. 그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은행에서 지금 출자하고 있잖아요. 네. 주금공법 5조에 의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상품을 취급하라고 한국은행에서 출자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공사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되면 금융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출자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2분도 드리시오. 사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 주택 보증이나 주택을 담보로 한 그 대출들이 단기이기 때문에 모기지론이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출자한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출자하는 예는 사실은 이 한국은행 출자하면 안 됩니다. 공사에 왜 한국은행이 출자를 합니까?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에서 공사에 출자하는 건 안 되는데 특이하게 여기 지금 공사에 넣은 것은 그렇게 모기지 장기론에 집중해 달라는 의미로 여기에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여력을 가지고 배당하는데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예. 예? 예. 배당률도 꽤 높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도 도로공사 주식 팔지도 못하는 거 받고 현금 나가고 이런 것 좀 막아보세요. 어렵겠지만. 예. 신보 주금공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라는 말씀과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까 그 예시한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신보가 지금까지 잘하는 부분에 하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 신보가 주금공 떨어져 나오고 코리아 데이터 떨어져 나오고 기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신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아까 매출채권 보증이라는 이익 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라 그거예요. 자료 드릴게요. 예. 근데 하여튼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지금 이제 신보가 얼마나 그 저희가 꼭 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 다 썼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전제적으로 대전제한 거는 저는 우리나라 10년 동안의 GDP 성장률이 50%밖에 안 됐는데 정책금융의 규모는 150% 성장했습니다. 이거는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택을 담보로 한 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보를 포함해서 정책금융의 규모가 이제는 줄어야 된다고 해요. 인구도 줄고 이게 소프트하게 다운사이징 하려면 지금 모습 보이지 마시고 10년 후의 대한민국을 보고 다운사이징을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 배당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문의해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가 정하는 통일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따르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